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여기 주부분들 많으신데, 저도 베이비 부머 세대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결혼을 한 번도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예. 남편 없고요. 자식도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저희 세대는 거의 21살에서 25살이면 다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없는 관계로 제가 제 생계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치과재료 쪽에 사실은 여자들이 지금은 많은데 그 당시에 제가 할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거의 다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치과대학을 중퇴하셨거나 최소한 치과기공대학을 나오신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고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친구들은 애를 키우느냐고 정신없었고 저는 먹고 사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제가 벌어서 제가 맘대로 쓰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죠. 근데 처음엔 저도 좀 우쭐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과 병원을 돌아다니고 매일 의사분들을 만나니까 남 보기엔 그럴듯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제 직업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납품을 하는 사람은 을입니다. 납품을 받아주는 사람은 갑이에요. 근데 만일에 그분들이 흰 가운을 입고 있으면 그분들은 슈퍼갑입니다. 저는 슈퍼을이고 죽을 때까지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돈을 잘 벌 때 미래를 준비하자. 그래서 이것저것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새로운 뭔가 부업거리를 찾고 있을 때 제 기준은 아주 명확했어요. 제가 새로 찾는 부업은 절대로 큰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적은 돈으로 돈을 벌어서 이 돈이 파트타임으로 했던 일이 내 풀타임 잡을 뛰어넘을 정도의 소득이 되면 그 일을 전업을 하리라. 그래서 치과계를 떠나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막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우리 집에 왔어요. 예, 결혼하자고 온 게 아니고 우리 오빠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막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해 줬어요.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재밌으니까 그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오는 게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찾겠다는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제 스스로 세미나장에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조그맣지만 잘 운영하고 있던 치과의사 재료를 폐업 신고를 해버리고 전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3년 열심히 해가지고요. 열심히 망해버렸어요. 1년에도 50에서 100, 2년에도 50에서 100, 3년에도 50에서 100. 더 비참한 건 우리 함께 부자가 돼서 우리 아름다운 노후를 함께 즐기자. 그렇게 해서 제가 초대했던 제 지인들도 저랑 똑같은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어느 날. 네트워크 마케팅은 책에서만 아름다운 이야기고 현실에서 너무나 비참하고 직업은 절대 될 수 없고 너무나 비루한 일이구나. 그럼 여기서 멈추자. 제가 과감하게 또 접어버리고 비전이 없다고 생각했던 치과재료 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갔는데 문제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갑들이 갑과 갑이 무한 경쟁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을이 나온다는 걸 제가 모르고 겁없이 돌아갔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그들도 경쟁을 하면서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치과 재료를 만들고 임플란트를 국산화시키고 매달 떨어지는 병원에 쓰는 소비재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서 온라인으로 팔고 있는 줄 모르고 제가 돌아간 거예요. 저희 같은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에 도전해서 진 빚을 다 갚기도 전에 제가 또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간신히 밥만 먹고 살 때 저희 어떤 남자가 우리 집에 또 찾아왔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 오빠예요. 그래갖고 내밀은 게 애텀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그 몇 년 전에 그 신정 연휴 때 맏아들인데요. 주머니에 딱 5,000원짜리 한 장 들고 왔어요. 팔순이 훌쩍 넘은 노모는 제가 모시고 있었고 시집 못 간 막내딸이. 그런데 저한테 막 애터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냥 가만히 아주 가짠타는 듯이 그게 애터미와 저와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어쨌든 제가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해서 하게 되니까 저는 한 달에 수입이 5천만 원 정도 되는 빚을 싹 다 갚았습니다. 제가 국장일 때. 그리고 저희 오빠는 저희 오빠는 절대 살아생전에 일반 직업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싹 다 갚았고요. 이건 기적이죠. 기적이죠. 지금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분명히 인생에 운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있어야 빚을 갚죠. 직업이 없으면 빚을 못 갚아요. 저도 남편 없고 가족이 자식이 없으니까 겁 없이 막 일할 때는 일이 잘 될 땐 제가 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번 바닥에 떨어졌는데 두 번 굴르고 나니까요, 모든 게 두려워요. 모든 게. 겁부터 먹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얼마나 이 삼시세끼 밥이 소중한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그때 알았고, 사실은 저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됐습니다. 어른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어린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가족을 일으켜 세워줬고, 또 수많은 가정의 가장들을 다시 일터로 보내주고 있는 이 애터미라는 회사에 대해서, 애터미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비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항상 애터미의 비전을 뭐라고 생각하냐? 희망의 사닥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생의 밑바닥에 나락에 떨어졌을 때 저한테 애터미라는 사닥다리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너무 겁쟁이였고 너무 두려워서 그 사닥다리를 올라갈까 말까 1년 동안 노려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또 실패할까 봐. 시작도 하기 전에 저는 실패하는 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던 아주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노란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가스를 끊어놓고 간 겁니다. 그 딱지를 딱 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두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빨리 찢어버리자. 두 번째, 우리 엄마가 보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가스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대짜고짜 막 소리 질렀어요. 우리 집에 80 넘어가 계신데 이렇게 추운데 가스를 끊으면 어떡하냐? 거기선 돈 내라. 난 돈 없다. 돈 내라. 돈 없다. 계속 싸웠어요. 그 양반이 얼마 낼 수 있냐? 그래갖고 3만 원은 낼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3만 원을 내고 가스를 연결하고 그 다음날 애터미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3만 원을 낼 수 있다고 그랬냐면 그 돈은 갚을 수 있겠더라고요. 바로. 돈이 없을수록 신용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저를 애터미 사닥더리로 확 집어던진 그 노란 딱지가 저한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첫 발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전에는 대한민국의 계층이 세 부류였어요. 서민층, 중산층, 상류층.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금 중산층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죠. 예. 서민층은 더 커졌고 중산층은 빈 공간이고 상류층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중산층이 티라노사우루스처럼 대한민국에 빙하기 와서 다 얼어 죽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상류층과 중산층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서민층 밑에 새로운 두 가지의 계층이 또 생긴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 상향이동하라고 우리 자식들을 낳았고 가르쳤고 키우셨습니다. 위로 올라가라고. 그런데 너무나 애석하게도 우리 지금 자식들은 위가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 노란 딱지를 봤을 때 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에너지 급빈층은 제가 만들어낸 신조어가 아니라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쪽 천안 쪽에 어린 중학생이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면서 아이를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갔는데 조모 손에 키우는데 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전기세를 못 내니까 집에 전기가 끊어졌어요. 이 아이가 너무 공부가 하고 싶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집 앞에 있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촛불을 켜고 책을 읽다가 잠이 들면서 툭 쳐서 촛불이 떨어지면서 비닐하우스에 불이 붙어서 애가 타 죽었습니다. 그때 굉장한 이슈가 됐어요. 저는 왜 그거를 유심히 그 얘기가 남아있냐?
저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일에 그 어린 아이가, 여중생이, 아직 꽃도 피지 못한 그 아이가 공부를 안 했다면 그렇게 안 죽었겠죠. 근데 공부가 하고 싶으니까 책을 읽다가 그렇게 죽은 겁니다. 이 에너지 극빈층은 그런 사회학자가 뉴스 대담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에너지 극빈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전기와 가스를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 한여름엔 쪄 죽고 한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 독거노인들 많죠? 예, 저는 분명히 여기 있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극빈층 위에는 극빈층이 도사리고 있어요. 계속 하향이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이들한테 사닥다리를 놓아준다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 대답은 아니올시다예요. 왜냐? 여기서 이 정도 가 있으면요, 여러분 자존심도 없고요,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고요, 나갈 차비도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무슨 용기가 있겠어요? 이미 실패를 반복했기 때문에 겁이 나서요, 여러분 용기를 못 내요. 사닥다리를 놔줘도.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 사닥다리만 놔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올라가려면요, 여러분 누군가 끊임없이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격려요? 넌 할 수 있어.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분명히 네 인생에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야. 계속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이 사닥다리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여기에 올라가는 데만 제가 1년에서 1년 3개월을 허비한 겁니다. 왜? 올라가지도 못해요. 이미 겁을 먹고 있어서. 그러면 만일에 여러분, 제가 애터미에서 이성현 박사님 세미나 와서 들은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뭐였냐? 이성현 박사님이요, 여기 한 칸만 집중하래요. 여기 있는 사람 절대 일로 훨훨 날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은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 한 칸을 올라갈 수 있으면 다음 한 칸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 칸은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 전체를 보면 너무너무 막막하고 서럽고 외롭지만 이 한 칸은 누구나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에서 이 희망의 사닥다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혜정아, 너는 지금 차비도 없고 월세도 밀려있고 툭하면 가스도 끊겨. 그런데 너 여기 절대 못 올라가. 너는 나하고 약속을 해야 돼. 뭐야? 하루만 잘 살자. 하루만. 몇 년 내다볼지 말고 하루만 잘 살자. 하루만 죽지 않고 살자. 그래서 이 한 칸을 계속 건너가자. 그래서 하루를 열심히 살았더니 그 다음 날이 보였어요. 꽉 찬 하루가 7개 모이니까 일주일이 됐고, 그 일주일이 4개가 모이니까 1년이 됐고, 그 1년이, 그 한 달이 12개가 모이니까 1년이 돼서 제가 여기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첫 번째 사닥다리를 넘었을 때는요, 여러분 제가 2년 정도 걸렸어요. 2년 정도. 아주 비틀비틀하면서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번째 사닥다리를 올라갈 땐 1년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중산층에 진입할 때는요, 뛰어 올라갔어요. 왜 뛰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내 미래가 보였거든요. 단박에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사닥다리를요, 나만 혼자 올라가면 이거는 절대 큰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벌고 너도 벌고 그도 벌고 그녀도 버는데, 처음에는 나가서 끊임없이 제가 이분들을 이 희망의 사닥다리 위에 함께 올라가자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뭐라 그래요? 미쳤니? 돌았니?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그나마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뭐냐 하면, 왜 니네 남매는 했다 하면 다단계만 하냐고. 그런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있어요? 직업이 필요한데 멀쩡한 직업은 우리 남매를 오라는데 아무도 없고 애터미만 우리를 반겨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인생의 위기가, 서러움과 배고픔이 찾아왔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앞에 세우고 저는 그 등 뒤에 숨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모든 돌은 나 혼자 다 맞아. 그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내 등 뒤에서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러니 제가 물건 써보고 좋은 거 알았는데 다단계든 10단계든 100단계든 어떻습니까? 여기 이게 직업이 되면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데, 우리 엄마를 차가운 방바닥에 안 누워도 된다는데, 집주인이 독촉하는 전화를 안 받아도 된다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끊임없이 초대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따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올라갔더니, 그래서 이 중산층에 재진입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되네? 해내네? 월세도 내네? 뭐예요? 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 거? 돈 꾸러 안 오네? 네, 돈 꾸러 안 오네? 그리고 뭐예요? 자꾸 소문이 들리죠? 어떻다더라.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따라 하니까 저를 지켜보던 수많은 저와 똑같았던 겁쟁이들이 다시 저를 따라서 이곳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나 혼자 비틀비틀 올라갈 땐 이건 분명히 노동이 맞아요. 나 혼자 올라갈 땐 분명히 노동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하는 이 무리가 같이 조금씩 돈을 벌면서 끊임없이 이 중산층에 재진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때 저는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나를 따라하는 사람이 생길 때 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생기면 그 이전에 저는 이미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성공자가 돼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애텀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올라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함께 올라가자고 권하는 거. 저는 이게 애터미 직업인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혼자 이 중산층에 재진입한 새로운 집단이 만일에 엄청난 새로운 중산층이 탄생한다면 대한민국에,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중산층이 저는 탄생했다고 봅니다. 가장 측은지심이 많은 사람, 가장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사람, 맨주먹이 얼마나 실인지, 맨발이 얼마나 꽁꽁 얼어붙는지를 이해하는 사람. 왜? 전부 똑같이 맨주먹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없는 사람의 서러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 거고, 이들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나라를,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도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애터미의 비전이라고 보고 이 비전을 저는 희망의 사닥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이 벌어지려면 필요한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은 누구냐 하면 래프 로렌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패션 제국을 일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성복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여성복, 어떤 사람은 아동복만 만드는데 이 사람은 토탈 브랜드를 전체를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제가 무릎이 탁 쳐지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나 한 직업에 오래 있다 보면 여러분 직업병이 생겨요. 저는 지금도 어느 빌딩을 가면 제일 먼저 치과 간판이 보입니다. 그러면 머리를 저기는 환자가 몇 명 있을까? 몇 평일까? 지금도 저는 병원 근처만 제일 먼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아주 마음에 소망을 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모든 저는 유행가 가사, 드라마, 영화, 모든 이야기가 저는 전부 다단계 얘기로 들려요. 네. 그런데 저는 이분의 기사를 읽고 맞아. 이거 딱 애터미 얘기야. 뭐냐? 이분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한테. 당신의 성공의 요인이 뭐냐? 이 사람이 뭐예요? 3가지다. 나는 운이 좋았고, 둘째, 타이밍이 좋았고, 세 번째,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었다. 내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 운명의 시기마다. 첫 번째, 운이 좋았던 건 뭐냐? 자기 엄마 아버지가 러시아계 유대인인데 자기가 러시아에서 태어나지 않고 부모님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자기가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태어난 건 엄청난 행운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이밍은 뭐냐? 그 전에 미국은 자기가 패션 사업을 시작했던 그 시기, 1960년대엔 미국의 자본가들이 이 패션 비즈니스가 큰 돈이 되리라고 인식하지 않아서 그쪽으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막대한 자본이 막 투입이 될 때였대요. 자기가 만일에 1970년대만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어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지금과 같은 성공은 하지 못했을 거라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뭐였냐면 이분은 굉장히 특이하게 그 패션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패션을 전공하지 않았고 이분은 이걸 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패션에 눈을 뜬 겁니다. 어떻게 눈을 떴냐? 고등학교 때 백화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미국은 피팅룸이 있는데 옷을 다 입어보고 그냥 바구니에 넣어가면 그거를 알바생이 행가에다 쭉 걸어가지고 그 백화점 코너마다 옷을 배달을 해주는 알바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했는데 그때 자기는 알았대요. 왜? 전부 반품되는 옷들이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뭘 싫어하는지를 알았답니다. 그게 자기한테는 엄청난 깨달음이었대요. 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옷을 만들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이분이 시작을 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패션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옷을 만든 게 아니고 넥타이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폭이 좁죠. 그 당시도 이 사람이 첫 번째 비즈니스를 할 때 폭이 좁았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굉장히 와이드하게 이렇게 넥타이를 뽑아낸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뉴욕의 그 길바닥에 자판대에서 이렇게 넓은 넥타이를 아무도 안 만들 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지나가던 아주 유명한 호텔의 바이어가 그 넥타이를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패션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우리 백화점 와서 팔아볼래? 그리고 너는 옷도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서 자기를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는데 그 사람만. 이 사람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뭔가 도전을 할 때마다 누군가 끊임없이 자기한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한테 가게도 얻어주고 자본도 투자해주고 누군가를 그 필요한 인력을 소개해주는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소개받았다는 겁니다. 자긴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애터미에 딱 맞습니다. 우리가 운이 좋은 거. 첫 번째,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죠? 우리 모든 강의 한국말로 하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제가 1989년도에 제가 미국에 이민 가서 한 5년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 언니네 집에 있었는데 얼마나 이 영어 스트레스가 심했는지요. 한국에 딱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알아들어 내가. 그 어느 날 제가 TV 앞에 앉아갖고 벙실벙실 웃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너 왜 그러니?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다 들려. 다 알아들어 내가. 이랬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 애터미의 첫 시발점이 한국이라는 건 우리한테 엄청난 축복입니다. 제일 먼저 제품 경험하죠. 늘 이 창업자를 만나죠. 정보를 제일 먼저 접하고 제일 먼저 이해합니다. 이건 엄청난 운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럭키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주 훌륭한 창업자 박한길 회장님을 우리가 만난 겁니다. 애터미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시스템이 없는 게 이상하다 그러거든요. 제품 교육도 없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스템이 없는 게 애터미의 시스템입니다. 제가 보는 애터미의 가장 큰 시스템은요, 좋은 물건 싸게 파는 게 최고의 시스템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가격 인상하지 않고 좋은 제품을 끊임없이 싸게 파는 거. 저는 그게 애터미의 가장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입니다. 우리의 창업자. 근데 저는 이분이 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회사를 우리한테 무자본, 무점포, 무경으로 할 수 있는 창업 기회를 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인데, 이분이 직접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강의를. 그 누구도 안 해요. 근데 이분은 강의까지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 모두의 스폰서 역할까지 본인이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좋은 물건 싸게 팔고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회사를 매출을 치지 않고, 그리고 매달 의무적으로 물건을 사지 않게 하는 훌륭한 1인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훌륭한 분인데, 이분은 직접 강의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한테 일하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안내자 역할도 기꺼이 합니다. 그건 스폰서예요, 아니에요? 스폰서 맞죠? CEO와 스폰서 그 양쪽 일을 다 합니다. 세 번째 뭐냐? 이분은 시스템을 돈 받고 팔지 않아요. 교육 시스템을. 제가 먼저 경험했던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돈을 못 버는데 돈을 잘 벌고 성공한 스폰서들이 교육 시스템을 돈 받고 팝니다. 자기가 강의한 책을 쓰고 비디오 테이프를 찍고 그래서 그거를 돈 못 버는 파트너한테 돈 받고 팔아요. 그래갖고 그 돈 못 버는 파트너의 주머니를 또 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강의를 돈 받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애터미를 처음 하는 분은 그게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들어가는 돈 그것도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 그런 책 자료 그 사는 돈 여러분 1년에 최하 1,000만 원까지는 됩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 돈 못 버는 사람이 거기까지 돈을 쓰면 그거 빚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교육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나중에 보면 전부 빚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한길 회장님은 본인도 공짜로 강의해주고 대부분의 강사도 그냥 무료로 강의하죠.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까지 VOD까지 만들어서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업자는 전업자의 시간대로, 부업자는 부업자의 시간대로. 두 번째 타이밍은 뭐냐? 우리들의 준비 안 된 노후가 우리한테는 이 사업이 아주 굿 타이밍입니다. 재수 없으면 요새 120살까지 산다 그러죠? 그러면 제 친구들은 20살에 결혼한 애들은 한 남자랑 100년 삽니다. 그건 재앙이에요. 네. 근데 이 남자가 돈도 없어. 비극이야. 끝까지 같이 사는 거. 그죠? 그런데 지금 직업이 필요한 이 시기가 여러분 애터미로 수많은 분들이 이거를 일을 하려고 몰려드는 아주 굉장한 사업의 기회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평생 직업보다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훌륭한 직업을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저는 제가 늘 벌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남자들하고 경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제가 일하는 필드는 다 남자였거든요. 너무너무 경쟁을 열심히 해서 저는 사실 남자분들한테 굉장한 동지애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분들이 잘 되길 바라요. 그런데 내가 아무도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근데 당신이 돈 버는 기간은 50년도 안 된다. 나머지 70년을 어떻게 할 거냐? 준비해야 돼. 그거 가르쳐준 분 있나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젖은 낙엽처럼 그냥 초라하게 직장에서 떨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어요. 너무나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 나이 40대 후반 자식들한테 가장 큰 버팀목이 돼줘야 되는 나이입니다.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빠는 직업이 없습니다. 남편도 직업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오빠, 남편, 형, 동생 그들이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가장의 위치에 떠밀려 내려와서 차가운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라 윗목에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왜? 저도 늘 가장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저는 겉만 여자지 일하고 생각하고 추진력은 남자와 똑같습니다. 자꾸 보지 마세요. 저 여자 맞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직업을 줘야 돼요. 직업을. 그래서 제일 믿었던 아들, 훌륭한 아빠, 정말 존경하는 남편이 되려면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는 뭐예요?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으로 직업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직업이 필요 없는 사람이 많아요? 직업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직업 필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한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버님들, 자식 사랑하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근데 혹시 아버님들의 그 사랑이 10%만 사랑이고 90%는 전부 근심 아니던가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늦둥인데 제가 자다 보면 새벽에 보면 뭐가 후두둑 떨어져요. 아버지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는 점점 사업이 망해가고 있고
딸은 늦둥이가 태어났고 아버지는 점점 힘이 없어지고 이 막내딸이 가여워서 제 머리맡에서 아버지가 참 많이 우셨어요. 지금 생각해 제가 50이 넘어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슬펐는지를 알 것 같아요. 50이 넘으니까. 저는 분명히 이 안에도 그런 아버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여러분들한테 직업을 드립니다. 도전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러고 많이 앉아 계셨습니다. 나이 드셔서. 제가 많이 신께서 저한테 허락한다면 저는 네가 원하는 걸 딱 하나 이뤄줄게. 저는 결혼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를 제 2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한테 좋은 양복 사드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 메꼬 모자가 참 잘 어울리셨거든요. 아버지한테 그 모자를 사드리고 아버지 지갑 내놔봐. 그래서 아버지 지갑에다 현금을 잔뜩 꽂아드리고 근데 어쨌든 아버지한테 그걸 꼭 그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어. 근데 아버지 나 잘 살아. 아버지 나 좀 칭찬해줘봐. 아버지 정말 고마워. 내 아버지여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난 그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준비 안 된 노후가 애터미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두 번째, SNS 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바일 핸드폰 안에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합니다. 이건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예요. 미국에 안 가도, 중국에 안 가도, 일본에 안 가도, 대만에 안 가도 우리는 핸드폰 안에서 모바일 인터넷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엄청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애터미란 정보를 실어 나르면 돼요. 24시간. 저도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미국이나 파트너가 있습니다. 제가 날아가서 그들과 대화하지 않아요. 몇 번은 나가겠지만 거의 실시간으로 그들의 모든 질문과 고민과 해답을 카카오톡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이거는 무점포 무자본인 이 애터미에 아주 적합한 기회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랠프 로렌은 나의 이 패션 이 재능을 알아봐준 사람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게 제품이에요. 내 능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애터미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곧 우리의 엄청난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애터미 제품은 여러분 비포 애프터가 분명합니다. 제품을 써보기 전에는 다 뭐라 그래요? 몹쓸 다단계. 제품 쓰면 뭐라 그래요? 착한 슈퍼. 만일에 그 슈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면 이 슈퍼는 기적의 슈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써보지 않은 사람한테 애터미 비전을 계속 얘기하면 이건 그냥 허접 쓰레기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써본 사람한테는 이거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선 직업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건 엄청난 도전이고 기회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물건을 써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그래 괜찮네 나 죽을 때까지 쓸게. 그런데 나한테 사업하라는 소리는 하지 마. 우리가 만나는 100명은 99명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저 같은 사람 성공이 별거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는 게 성공이지. 나는 그 성공을 위해서 내 온몸을 불사르겠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 애터미 제품을 써보면요. 이건 전 세계를 상대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엄청난 유통업의 기회가 공짜로 왔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 멤버십과 조직을 엄청나게 키워내는 거지 소심한 내가 아닌 겁니다. 많아요. 이 제품에 홀딱 반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제가 이번에 만난 분은 얼굴에다 200만 원을 바른답니다. 그런데 우리 6종 화장품 세트 써보고 뭐라 그래요? 200만 원이 193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이 바르는 명품 화장품은 너무 비싸고 양이 조금이니까 손톱 끝에 이렇게 떠서 발랐는데 애터미는 4개 사면 하나 15,000원밖에 안 돼. 얼굴에 얹어요. 그럼 여러분 품질이 똑같다면
부들부들 떨면서 바르는 화장품과 처바르는 화장품하고 누가 이깁니까? 피부가. 그죠? 화장품은 피부에 주는 밥이에요. 빵빵하게 피부에 준 그 밥과 부들부들 떠는 밥과 누가 이깁니까? 그죠? 처바르는 게 부들부들을 이깁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이 화장품 무조건 전 세계 화장품 다 이기네. 나 이거 해야 돼. 뛰쳐나왔어요. 제품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동력자가 돼주는 거지 내 인맥이나 내 말빨이나 내 학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나가서 뭐만 하면 돼요? 제품만 알리면 이 제품을 알아보는 사람을 찾아내면 됩니다. 언제까지 알려야 돼요? 만날 때까지. 만날 때까지 알리면 됩니다. 그냥 물어보면 돼요. 말을 걸면 됩니다. 머리털은 안녕하십니까? 네. 밤이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늘 피부 때문에 거울 보고 엄마를 원망하진 않았나요? 이빨은 튼튼하십니까? 계속 우리는 말을 걸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제 몸에 어디 불편한 거에 좌절했거나 내 건강 상태 아니면 그런 내 신체적인 거에 문제가 있어서 괴로웠던 분들이 이 제품을 쓰면 누군가한테 가서 끊임없이 알려요, 안 알려요? 끊임없이 알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 나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다니는 이 제품을 알아보는 사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거의 90%는 어떤 사람이 이 애터미를 가장 많이 알리느냐? 저 같은 사람이에요. 돈에 환장한 사람. 직업이 필요한 사람. 근데 그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제 소망은 뭐예요? 우리 엄마 양로원에 안 보내는 겁니다. 우리 집 안방에 제가 모시는 게 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당시는 내 삶이 너무 팍팍하니까 왜 우리 엄마는 땅도 없냐? 왜 숨겨놓은 유산도 없냐? 왜 내 현실은 이렇지? 너무너무 제가 원망을 했는데 지금 지나보니까 뭐예요? 그때 그 가난이, 그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너무 고집세고 강팍하니까 제 고집을 꺾어 놓으려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야 이 애터미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동서남북을 틀어 막아버린 겁니다. 오로지 애터미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있으시죠? 너무너무 지키고 싶으시죠? 저도 돈은 연봉은 많지만 제가 마냥 행복하진 않아요. 제가 제일 사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건 우리 아버지. 제가 제일 사고 싶은 거 남편 5개. 반드시 나보다 어려야 되고 그 남자는 오소팔메토를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돈이 많다고 사랑과 행복을 돈 주고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내야만 됩니다. 왜? 그들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